자, 그러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또 주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빈관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자, 그 예산 국민 여론이 반대한다면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질문이 어제도 나왔었죠. 아마 오늘도 또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어제 한덕수 총리가 이런 답변을 했죠. 저도 언론 보도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자, 그러면 필요성을 보도는 나왔고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저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러면 그걸 보고를 대통령도 모르는 받으시고 예산이었습니까? 보고를 받으시고 즉각 이거는 철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단 말씀이시군요. 저는 영빈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총리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추진한 겁니까?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김건희 여사의 발언인데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예산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 만들어 놓고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 안 된다. 국민들이 말씀하십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한덕수 총리가 본인도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 오전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렸는데 말이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총리가 몰랐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냐라면서 이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회의였는데 말이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총리님께서 영빈관 신축 계획 예산과 관련해서 잘 모르셨다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개개 세별 사항까지 총리께서 사전에 보고받지는 못했다 이런 의미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예? 어떻게 총리님이 국가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그것도 중요한 영빈관 관련 예산을 모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모골이 소연해졌다 이 얘기 듣고 제가 더 모골이 소연해졌어요 지금. 예?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도대체 이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겁니까? 개별 사업들 하나하나를 총리님께서 사전에 일일이 보고받지 못했다 그런 맥락이시지. 영빈관이 무슨 대통령 개인 사적 공간입니까? 영빈관은 국가 원수로서 국빈 등 국가 예결을 위한 아주 중요한 예빈을 초청하고 예변과 중요한 행사를 하는 공간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무슨 쪽지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정식으로 반영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김재현 최고위원도 영상 보셨는데 말이죠. 송석준 의원이 거의 야당 의원처럼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국무조정실을 질타해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원론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당초에 이제 그 영빈관 예산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날쯤에 일간지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청와대 수석도 대통령실 수석도 모르던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 하면서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대통령실 그 2층의 영빈관 그날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계기였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실무자들과 그다음에 경호 실무자들끼리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이제 작업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정식으로 편성되는 과정까지 거쳤지만 네.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들도 모르는 예산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된 예산인지에는 그 기사가 없는데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수석 비서관도 모르는 예산이 실무자들이 이 영빈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반영하고 보고를 하지 않고 그 예산이 정부 예산으로 확정되어서 국회에 온 것인지 아니면 그건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기사가 나오도록
언론에 어쨌든 누군가가 알려줬으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을 텐데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이 내용은 결국 따지고 보면 수석 비서관도 몰랐고 지금 총리도 몰랐고 그러면 실무자들만 알고 예산이 그 국회로 넘어왔다면 정말 국기문란적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니면 예. 대통령에게 보고돼서 대통령께서는 이 예산을 알고 그대로 이제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긴급하게 철회를 지시했다면 이건 또 전후 사정이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보좌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총리가 내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지금 나라가 온전하게 돌아가는가 하는 데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것이요. 모든 대통령이 국법 적용 행사 대통령의 직무는 문서로 네. 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 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국무총리도 부서를 했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내용은 알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라고 보고요. 신문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저는 국무총리로서의 역할도 지금 좀 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석 비서관이 모르는 예산이라고 외부에 알리면서 이것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홍보하려 했던 사람도 저는 나사가 좀 빠진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전 최고위원도 지금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전반적으로 무언가 지금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 중요한 예산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실이 영빈관을 짓는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이런저러한 보도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아니 처음에는 476억 원이면 된다고 하더니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충분히 이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면 의원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면 정치적 쟁점이 될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관련 예산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고 그 내용을 SBS 기자가 또 취재를 해서 국민에게 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을 거라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조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외교 참사라고 하지 않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문제의 경우는 정무적 참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빈관 예산 관련한 그렇습니다. 내용.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빈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점에서 굉장히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무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최고께서도 이것이 국기문란적 사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 사항을 모를 것이다라고 잘 숨겨가지고 어떻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참 큰 문제고 이 문제는 당당하게 영빈관이 이래서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이래서 국격을 제고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문제죠. 다시 말해서 정무적 관리를 충분하게 해서 이런 논란을 없애고 제출이 됐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빈관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함이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적극적으로 했어야죠. 그러나 이것이 관리가 잘못돼서 국민께 이해를 잘 못 시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단으로 취소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필요했다라고 총리가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무적 관리도 안 됐고 총리의 답변 태도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이 저 모양이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회를 보는 태도가 국회 경시 태도까지 지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보다 만약에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정말 제대로 처리하고 앞으로 영빈관을 지으려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이렇게 영빈관 예산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뭐 외교시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해서 뭐 한 5억 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제 이게 진짜 영빈관의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에게
저 국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뭐 그런 것은 뭐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든 처리를 하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면 이렇게 말썽이 날 리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저 예산을 2년에 걸쳐서 영빈관을 서둘러 짓겠다고 그런 의혹을 가지고 예산을 8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저는 정상적으로 과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뭐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요. 문제가 되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그건 뭐 책임을 져야 되겠죠.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이죠. 대통령실을 옮겼어요. 그럼 청와대 시설을 쓰지 않겠다. 물론 그 과정에서 청와대 영빈관을 때로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긴 했습니다만 청와대 영빈관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라고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대통령실을 옮겼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빈관이라고 하는 이 시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 주요 손님들, 우리가 그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은 아무리 봐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왜? 청와대를 떠나왔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영빈관도 아마 고쳐야 됐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산이 지금까지 딱 파악해봤더니 이 정도 든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이전하는 비용이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드네요. 이런저런 부대 비용이.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만 이런 시설들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빈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텔 빌려 쓰고 국방부 컨벤션 센터 쓰고 청와대 영빈관은 아직 썼다는 얘기는 지금 들려오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청와대 영빈관 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영빈관이 정말 필요한 영빈관은 못 짓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아주 정답처럼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그런 쉽게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민께서 허락 안 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 국빈 행사를 치를까? 그래서 저는 영빈관을 사용하기를 바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아니하고 이제 호텔을 빌려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 많은 외교 일정들을 그때마다 호텔을 빌려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영빈관이라고 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뭐 취소를 하는 해프닝까지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편성한 것도 문제지만 필요해서 편성을 한 것인데 그것을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께 솔직하게 설득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그걸 취소해라라고 하는 이 과정 전체가 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이 무슨 87만 원도 아니고 878억이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편성하고 그렇게 쉽게 취소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한 영빈관을 당분간은 말도 꺼내지 못하는 국격을 훼손하는 오히려 그런 결과로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이제 영빈관을 지을 수 없게 된 사실이 정말 너무도 안타깝다라고 박수현 전 수석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재현 전 최고위원 보태신 말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역대 정권들이 벌써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 전용기 문제를 반드시 대통령 전용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 대통령 전용기 마련하면 뭐 대통령이 무슨 호화로운 그 전용기를 마련해서 해외 순방을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실 영빈관 문제도 그 과거 정권들이 그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는 그 국빈관 수준으로 바꿔서 이 중국의 조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숙소까지 마련해서 외국인들이 귀국하면서 그 방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좀 너무 섣부르게 그 추진을 하다가 이제 당분간은 적어도 영빈관 신축 문제 자체를 다루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이 똑같이 있습니다. 영빈관의 동그라미도 꺼내기가 어렵게 돼버렸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